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평소 듣지 못한 단어가 많아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용어. 우선 결혼 준비 단계에서 자주 들어볼 수 있는 용어들을 정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웹플 에디터 수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평소 듣지 못한 단어가 많아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결혼의 형태가 간략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절차와 용어는 여전하기 때문에 나의 결혼식을 꼼꼼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용어를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도 결혼 준비가 수월하겠다 싶은 것들만 모아봤어요. 그럼 같이 용어 1편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우선 결혼 준비 단계에서 자주 들어볼 수 있는 용어들을 정리해 볼게요. 예랑 예시는 결혼 준비를 앞둔 여러분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예랑은 예비신랑, 예시는 예비신부를 뜻하며 애칭처럼 줄여 부르는 것이랍니다. 웨딩 플래너는 대부분 웨딩 컨설팅 업체에 소속되어 우리의 결혼 준비를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스드메와 웨딩홀 예약, 예물 예단 등 결혼 준비의 전반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담 시 웨딩 플래너와의 소통이 원활했는지예요. 예랑 예신분들의 요구를 잘 맞춰줄 수 있고 소통이 잘 되는 분과 계약하는 것이 좋답니다. 워킹은 걷는다는 뜻이 있듯 웨딩 컨설팅 업체와 함께하지 않고 신랑 신부가 스스로 발품을 팔아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즉 플래너와 계약하지 않고 스스로 돌아다니며 견적을 받고 계약하는 분들을 지칭한답니다. 웨딩 촬영과 결혼식 날 드레스를 입혀주는 것을 도와주시고 예랑 예신님들을 따라다니며 돕는 분들을 말합니다. 예신님과 친구들이 결혼 전에 하는 간단한 파티입니다. 예쁜 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예요. 브라이덜 샤워에서 샤워는 신부에게 우정이 비처럼 쏟아진다 라는 의미에서 사용됐다고 해요. 16세기 유럽에서 결혼을 올릴 형편이 되지 않는 신부를 위해 신부의 친구들이 결혼 자금을 모아 선물한 것에서 유래되었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용어들입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자리예요. 차분하게 이야기하기 좋도록 단독룸에서 식사를 하며 대략적인 결혼 시기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 후 서로 조율하여 정확한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에는 웨딩홀 계약이 치열하기 때문에 홀 계약 후에 상견례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예물로 보내는 비단이란 뜻을 갖고 있는 예단인데요. 요즘에는 비단이 중요시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거나 현금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예물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랑 신부가 결혼 기념으로 주고받는 물품이에요. 시계나 반지 같은 보석류, 가방 등이 있습니다. 혼수는 혼인에 드는 물품이라는 뜻인데요. 결혼하여 부부가 함께 사용할 물건을 말합니다. 주로 가구나 가전제품을 혼수라고 불러요. 꾸민비는 가방이나 옷, 화장품 등 신부를 꾸미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말해요. 시댁에서 예물과는 별개로 챙겨주는 비용이랍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 예단을 보낼 때 함께 보내온 편지를 예단 편지라고 합니다. 격식 있게 한지에 아파를 장식하고 붓펜으로 작성하곤 했으나 요즘에는 많이 간소화되어 볼 수 없는 편이에요. 신부가 신랑 측에 보내는 필수 예단으로 은수저, 이불, 반상기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애교 예단은 현금 예단이라고도 불리는데 현물 예단을 하지 않는 경우에 현금과 함께 작은 선물을 보내는 것을 말해요. 보통은 손거울, 귀이개, 오곡 주머니 중 파란 주머니, 오곡 주머니 중 빨간 주머니를 보내게 된답니다. 왜 이런 선물을 보내게 되는지에 대한 의미도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손거울은 새 가족이 될 며느리를 열린 마음으로 봐주기 바라는 의미이며, 귀이개는 며느리에 대한 주변의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바른 소리만 귀 기울여 달라는 의미입니다. 파란 찹쌀주머니는 부부가 인내하며 백년해로 하겠다는 의미, 빨간 팥주머니는 잡기를 쫓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신부가 신랑 측에게 현금 예단을 보낼 경우에 신랑 측에서 이 예단을 반 정도 다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봉채비와 꾸민비를 함께 주는 편입니다. 잔치하다라는 말의 옛말인 이봤다에서 유래되었는데 신부 측 부모가 신랑 측에 처음 보내는 음식이에요.
옛날에는 혼례 후 큰 상을 차리고 신부를 사돈댁에 보내는 풍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패백 후에 간단한 이바지 음식을 챙겨드리는 문화로 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점점 감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바지 음식을 받았다면 신랑 측 부모는 답바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바지 음식에 대한 답례로 신랑 측이 신부 집으로 보내는 음식을 말해요. 시댁이 예비 신부에게 예복과 폐물을 넣어서 보내는 것을 함이라고 하는데요. 보자기나 가방에 넣어 신랑이 신부 측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신부가 혼례 후 시댁의 상차림을 포함해 첫인사를 올리는 의식이었는데 현재는 웨딩홀에서 예식 후 패백실로 이동해 패백 인사를 올리는 곳으로 간소화되었어요. 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인사드리며 예를 갖추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웨딩홀에서 들을 수 있는 용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주로 지방에서는 웨딩홀에서 기본 대관과 스드메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웨딩홀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웨딩홀 또는 웨딩홀과 제휴된 업체의 드레스 중에 고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빠르고 편리하게 결혼을 진행할 수 있어요. 본식은 본 예식의 줄임말로 결혼식 당일을 의미합니다. 웨딩홀 대여비를 대관료라고 하는데 요일과 골드타임, 성수기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한답니다. 결혼식장에서 사용되는 축지, 혼주 장갑, 방명록 등의 물품은 홍구용품이라고 합니다. 장갑은 부모님과 사회자, 주례자가 사용하게 돼요. 골든타임은 가장 인기 있는 예식의 시간대예요. 12시에서 2시 사이가 골든타임으로 여겨진답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예식홀이 한 곳인 곳을 단독홀이라고 하는데요. 대관한 시간 동안 우리 손님만 오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고 여유롭게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부분 대관료가 비싼 편입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자리에서 식사까지 함께 진행되는 것을 말해요. 코스 요리로 식사를 하며 예식을 축하하고 호텔식에서 주로 볼 수 있답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로는 예식과 식사가 따로 진행되는 분리예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번에는 본식 중에 들을 수 있는 용어입니다. 양가 부모님이 함께 초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주로 어머님이 진행하시고 예식 식순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구하기 어려웠던 귀한 초에 불을 밝혀 밝은 앞날을 비추고 행복을 부르는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신랑 신부가 행진하는 길로 무대처럼 단이 높거나 천을 깔아 특별하게 해두었어요. 버진로드는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곳이 가장 좋답니다. 웨플리에서 자주 나왔던 용어인데요. 보증 인원은 늘 강조드리지만 초대 인원이 아니라 최소한 지불해야 되는 식대 비용 대비 인원입니다.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의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선언하는 내용의 글로 친구나 부모님, 사회자가 선언하게 됩니다. 본식에서 예물 교환, 즉 프로포즈 이벤트 때 전하는 반지예요. 옛날에는 프로포즈 링을 따로 준비했었지만 최근에는 웨딩밴드가 프로포즈 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식 중 축하의 의미를 담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말해요. 신랑 신부가 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 및 지인들에게 부탁하는 편이나 만약 마땅하게 부탁할 분이 없다면 섭외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축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연예인을 섭외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결혼 준비를 하며 알아두면 좋을 용어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이게 뭐지? 싶은 용어들이 있는데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2편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